태국 보건부 회의실에서 한국식 방역 시스템을 두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고위 관계자들은 한국의 시스템이 너무 과도한 통제라며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계 공공위생 컨설턴트는 이들의 생각이 큰 착각이라고 반박했는데요. 몇 달 후 태국 전역에 감염병이 재확산되면서 백신 데이터 오류와 시스템 혼란이 극에 달하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위대가 들고 있던 피켓에 적힌 문구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바로 한국처럼 하라 였습니다. 처음엔 한국을 무시하더니 이제는 한국식 시스템을 간절히 원하게 된 태국.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줄리아 맥나렌입니다. 하버드에서 공공정책을 전공하고 지금은 동남아시아 각국의 보건 시스템을 컨설팅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 방콕에 있는 태국 보건부 회의실에 앉아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답답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식 방역 시스템이요? 글쎄요. 우리가 그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태국 보건부 차관이 말하는 걸 들으니 한숨이 나왔어요. 저 앞에 앉은 고위 관계자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이미 정해진 결론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죠. 한국처럼 과도한 통제를 하면 국민들이 불만을 가질 겁니다. 우리는 좀 더 유연한 시스템을 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또 다른 관계자가 말을 이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이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사실 저도 처음엔 비슷하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몇 년 전 저는 한국에 파견되어 일한 적이 있어요. 그때 직접 본 한국의 감염관리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처음엔 저도 너무 빡빡한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외국인인 저 입장에서는 모든 게 낯설고 복잡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깨달았어요. 그건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정교한 질서였다는 걸 말이죠. 죄송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용히 말하자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차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아마 외국인 컨설턴트가 감히 자신들의 정책에 반대 의견을 내는 걸 못마땅하게 여겼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과도한 통제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만든 건 완벽한 질서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수년간 여러 나라의 보건 시스템을 분석해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한국의 시스템은 정말 독특했습니다. 기술과 인간의 협력이 이렇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사례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차관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어요. 목소리에는 여전히 회의적인 톤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과거를 떠올렸어요. 서울에서 보낸 그 시간들을 말이죠. 명동역에서 처음 체온 측정을 받던 날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때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시민들은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어요.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강요당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준비된 나라였습니다. 제가 직접 봤거든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몇 관계자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냉랭한 분위기와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서울에 있을 때 정말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지하철역마다 체온 감지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게 단순히 기계만 설치해둔 게 아니었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했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말이죠. 제가 처음 서울 지하철을 이용했던 날을 떠올렸어요.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도 질서정연했습니다. 체온 측정대 앞에서 줄을 서고 차례가 되면 자연스럽게 측정을 받고 아무도 귀찮아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외국인인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질병 코드 자동 신고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한 시대인데도 시민들은 자신의 건강 정보를 공유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왜 그럴까요? 차관이 궁금한 듯 물었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번엔 진짜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뢰였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부에 대한 신뢰, 시스템에 대한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었거든요.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겪은 또 다른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접수부터 진료, 처방전 발급까지 모든 과정이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놀라운 건 그 과정에서 의료진들이 환자 한 명 한 명을 정말 세심하게 대했다는 거였습니다. 기계적이지 않았어요.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서 사람이 소외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기술 덕분에 의료진들이 환자에게 더 집중할 수 있었죠. 행정 업무는 자동화되니까 진료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한국식 질서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처음에 비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을 짓는 사람들도 있었죠. 특히 기존 시스템 도입을 주도했던 관계자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한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문화적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질서를 잘 지키는 민족성이 있다고 하던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한국이 특별한 건 질서와 감성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냉정한 시스템 같지만 그 안에 따뜻한 배려가 들어있거든요. 하지만 제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몇 달 후 태국 전역에 새로운 감염병이 재확산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보건부 관계자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상황실에는 연일 긴급 보고들이 쏟아졌습니다. 도대체 왜 백신 데이터가 이렇게 엉망인 거죠? 저는 태국 보건부 상황실에서 쏟아지는 혼란스러운 보고들을 들으며 머리가 아팠습니다. 백신 접종 데이터가 중복으로 입력되거나 아예 누락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어요. 심지어 같은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여러 번 접종을 받는 일까지 생겼죠. 시스템이 서로 연동되지 않으니까 이런 황당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차관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백신이 부족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남아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백신 배송 시스템에서도 터졌습니다. 일본제 데이터 관리 시스템과 중국제 냉장 보관 장비가 서로 호환되지 않았거든요. 데이터는 일본 시스템에서 관리하는데 실제 백신은 중국제 냉장고에 보관되다 보니 온도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 됐어요. 결국 일부 백신의 효력이 떨어지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시스템을 통합해야 합니다. 제가 제안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백신 효력이 떨어진 걸 뒤늦게 발견한 사례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었거든요. 시민들의 불신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졌어요. 시민들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병원에 가야 하는지,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심지어 자신이 이미 접종을 받았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죠. 콜센터에는 하루 종일 항해 전화가 빗발쳤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저는 상황실에서 나오며 중얼거렸어요. 복도에서 만난 간호사 한 분이 지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시민들이 정말 화나 있어요. 병원마다 말이 다르고 접종 일정도 계속 바뀌고 이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제대로 된 시스템을 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순간 한국에서 봤던 통합 시스템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의료기관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시민 한 명 한 명의 건강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던 그 시스템을 말이죠. 그때는 당연하게 여겼는데 지금 이 혼란을 보니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언론에서도 연일 보건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장난감으로 여기고 있다는 날선 비판이 쏟아졌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정말 큰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시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이 터졌습니다. 태국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몇백 명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전국적인 시위로 번졌어요. 국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긴박하게 들렸어요. 저는 호텔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화면에는 분노한 시민들의 모습이 가득했거든요. 아이를 데리고 나온 부모들, 지팡이를 짚은 어르신들, 학생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제대로 된 보건 시스템을 원한다. 정부는 책임져라. 시위대의 구호 소리가 방콕 시내에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들이 들고 있는 피켓이었습니다. 한국처럼 하라. 한국식 시스템 도입하라. 질서가 답이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의 시스템을 과도한 통제라고 비판했던 이들이 이제는 한국을 따라 하자고 외치고 있었거든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어요. 진작 이렇게 됐으면 이런 혼란은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직접 현장에 나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호텔에서 나와 시위 현장으로 향했어요. 거리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이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했어요. 학생들부터 직장인, 주부, 어르신들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었죠. 한 대학생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왜 한국 시스템을 원하는 거죠? 선생님도 보셨잖아요. 우리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인지 말이에요. 친구가 백신을 3번이나 맞았는데도 기록이 안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시민도 끼어들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당뇨 환자인데 어느 병원에 가야 할지 몰라서 하루 종일 헤맸어요. 한국 같으면 이런 일이 있을까요?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다는 안타까움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진짜 답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다는 희망도 있었거든요. 시위는 며칠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폭력 사태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시민들은 질서정연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마치 한국에서 봤던 그런 시민의식을 보는 것 같았어요. 경찰과도 대립하지 않고 평화롭게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이제야 보이는군요. 진짜 해답을. 저는 시위를 지켜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시민들 스스로가 답을 찾아가고 있었거든요. 정부가 아무리 다른 시스템을 강요해도 결국 사람들은 진짜 좋은 시스템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태국 정부에 직접 제안서를 제출하기로 결심했어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무시할 수는 없었거든요. 며칠 밤을 새워서 한국 시스템 도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보건부 회의실에서 저는 준비해온 제안서를 펼쳤어요. 이번에는 몇 달 전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관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의 표정이 진지했거든요. 거리의 시민들 목소리가 이들에게도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었어요. K방역 시스템은 단순한 질병 관리가 아닙니다. 이건 질서이자 사람을 지키는 방식이에요.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몇 달간의 혼란을 겪으면서 한국 시스템의 진가를 더욱 명확하게 깨달았거든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니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을까요? 차관이 물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해결책을 찾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먼저 데이터 통합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 일본, 중국, 미국 등 여러 나라의 시스템이 뒤섞여 있어서 호환성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한국은 처음부터 통합을 염두에 두고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중국계 장비업체에서 나온 컨설턴트였습니다. 왕 매니저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처음부터 한국 시스템 도입을 반대해왔거든요. 아마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받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잠깐만요. 한국 시스템이 좋다고는 하지만 비용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공하는 중국 시스템이 훨씬 경제적이에요. 왕 매니저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비용만 보시면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효율성과 안전성을 고려하면 어떨까요? 제가 차분하게 반박했어요. 중국 시스템도 충분히 효율적입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검증받았고요. 그런데 왜 지금 이런 혼란이 생긴 걸까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어요. 시스템 간 호환성 문제, 데이터 오류,
백신 배송 실수. 이 모든 게 어디서 비롯된 건지 아세요? 왕 매니저는 잠시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실제로 현재 태국의 문제 상당 부분이 서로 다른 국가의 시스템을 억지로 연결하려다 생긴 일이었거든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비용 문제라면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처음 도입 비용은 높을 수 있지만 운영 효율성과 시민 만족도를 고려하면 결국 더 경제적이에요. 비용보다 중요한 게 생명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차관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보였어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시민들의 시위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줄리아 컨설턴트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드디어 결정이 내려졌어요.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몇 달간의 혼란이 끝나고 드디어 제대로 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왕 매니저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지만 더 이상 반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일주일 후 한국질병청 소속 전문가들이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그들을 맞이할 때 정말 반가웠어요. 팀장인 김 박사는 한국에서 코로나 대응을 직접 지휘했던 분이었거든요. 실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였습니다. 태국 상황을 브리핑받고 왔는데 정말 복잡하더군요. 김 박사가 차에서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봤거든요. 어떤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제가 물었어요. 먼저 데이터 시스템 통합부터 시작할 겁니다. 현재 여러 시스템이 뒤섞여 있는 상황을 정리해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국민 참여 기반 보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마지막으로 공공질서 기반 방역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국팀의 작업은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기존의 일본, 중국, 미국 시스템들을 하나씩 분석해서 유용한 부분은 살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한국 시스템으로 대체했습니다. 마치 엉킨 실을 차근차근 풀어가는 것 같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거예요.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소용없거든요. 한국에서도 처음엔 반발이 있었지만 결과로 보여주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국민 참여 프로그램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교육 자료를 태국 상황에 맞게 현지화했어요. 단순히 번역만 한 게 아니라 태국 문화에 맞는 방식으로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거든요. 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활용해야 해요. 교육 담당자가 말했어요. 예를 들어 태국 전통 인형극을 이용해서 보건 교육을 한다든지 현지 유명 배우들과 협력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요. 세 번째 단계인 공공질서 기반 방역체계 구축은 가장 민감한 부분이었어요. 자칫하면 과도한 통제로 비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팀은 이 부분에서도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참여가 핵심입니다. 김 박사가 강조했어요. 한국에서도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거든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어요. 한국식 시스템이 도입된 지 한 달 만에 태국 시민들 사이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거리에서, 커피숍에서, 직장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야. 조용하지만 끝내 이기더라고. 커피숍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였어요. 두 중년 남성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우리가 한국을 무시했잖아. 너무 빡빡하다고, 자유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막상 써보니까 완전히 다르더라고. 오히려 더 편하고 안전해졌어. 거리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자주 들었어요. 시민들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예전에는 병원 가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다 써야 했는데 이제는 예약부터 진료, 결제까지 모든 게 순식간에 끝났거든요. 대기 시간도 현저히 줄어들었고 의료진들도 여유가 생겨서 더 친절해졌어요. 한국 시스템 정말 좋네요. 한 주부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기다리는 시간도 줄어들고 의사 선생님도 더 자세히 봐주시더라고요. 진료 기록도 다른 병원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언론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기자들도 이제는 한국 시스템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기사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크게 올라가고 데이터 오류가 현저히 줄어든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저는 현지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을 받았어요. 한국 시스템 도입을 주도하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솔직히 이렇게 빨리 정착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있다는 거죠. 숫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편리함을 느끼고 있어요. 한국이 특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몇 년간 여러 나라의 시스템을 분석해 오면서 내린 결론이 있었거든요. 한국만의 독특한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질서와 감성이 함께 가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다른 나라들은 보통 둘 중 하나에만 집중해요. 기술적으로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거나 아니면 사람의 감정만 고려하거나. 하지만 한국은 둘 다 고려했어요.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하면서도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거든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시민들이 왜 한국 시스템을 선호하는지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됐다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며칠 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방콕 시내 여러 곳에서 태극기를 걸어둔 상점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곳이었는데 점점 늘어나더니 아예 거리 전체가 태극기로 장식되는 곳도 생겼어요. 우리가 찾던 답이 한국에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요. 한 상점 주인이 말했어요. 한국 덕분에 우리 가족이 안전해졌거든요. 마침내 태국 보건부는 공식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질병청에 장기 협력 협약을 제안한 거예요. 단순히 일회성 도입이 아니라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맺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는 태국 정부가 한국 시스템을 완전히 신뢰하게 됐다는 증거였어요. 처음엔 조롱했지만 지금은 배우고 싶습니다. 차관이 공식 발표에서 한 말이었어요. 몇 달 전 회의실에서 한국 시스템을 비판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협약 체결식 당일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태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 곳곳에 태극기를 걸기 시작한 거예요. 정부가 지시한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시민들 스스로가 그렇게 한 거였습니다. 한국 고마워요. 한국식 질서 최고. 거리에서 한국어로 인사하는 태국 사람들도 늘어났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국어 배우기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늘어났고요. 김 박사는 협약 체결식에서 말했어요. 태국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험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태국에서도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저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시스템은 결국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결국 그 기술을 쓰는 건 사람이에요. 사람이 편하고 안전하게 느낄 수 있어야 진짜 좋은 시스템이죠. 한국은 그걸 이해하고 있었어요. 몇 달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태국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한국식 보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까지 한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식 질서가 너무 빡빡하다고요? 저는 다른 나라 컨설턴트들에게 말했어요. 처음엔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위기 앞에서 드러난 건 질서가 만든 진심이었습니다. 태국은 결국 한국을 따라왔고 지금은 국민들이 먼저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던 건 바로 한국 같은 나라였다. 질서를 비웃던 그들이 이제는 한국의 질서에 감동하고 있어요. 진심은 결국 통하는 거였습니다. 기술과 인간이 조화를 이룬 한국의 시스템이 바다 건너 태국에서도 똑같은 감동을 만들어낸 거죠. 지금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더 많은 나라에 한국의 경험을 나누는 일이죠.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지혜였어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생겨날 거라고 믿습니다.
진짜 좋은 시스템은 결국 사람들이 알아보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